나는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공부에 열중하느라 살고 있던 원룸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방세가 싸고 학교랑 가까워서 이곳으로 이사한 지는 벌써 6개월이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사 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그 누구도 없어야 할 새벽 책상에 앉아 책을 읽고 있으면 가끔 마치 누군가 복도에서 걷고 있는 듯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같은 층에 사는 누군가 늦게 귀가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발소리는 늘 같은 시간대에 들렸고 심지어 가끔은 문 바로 앞에서 멈추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여전히 착각이려니 하며 넘겼지만 밤이 되면 점점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어느 날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나는 잠에 빠져들었다. 그런데 새벽 3시쯤 이상한 냉기에 눈이 떠졌다. 복도에서 그 발소리가 다시 들려왔고 점점 내 방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심장이 터질 듯 뛰기 시작했고 가슴을 조이고 오는 두려움에 나는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발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점점 더 가까워지더니 결국 문 앞에서 멈춘 것 같았다. 그 순간 모든 소리가 멈췄다.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긴장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살짝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에 비해 방 안의 정적은 더욱 두드러졌다. 나는 생각했다. 저쪽에 사람이 날 시험하고 있어. 그리고 용기를 내어 문 쪽으로 다가갔다. 엿보기를 통해 바깥을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어볼까 생각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결국 나는 다시 침대로 돌아와서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썼다. 그리고 믿을 수 없이 다시 잠들어 버렸다. 며칠 동안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저 꿈이겠지 마음을 다잡으며 일상을 보냈다. 하지만 그 밤의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친구에게 이 얘기를 하자 놀란 기색이었다. 야, 그거 정말 악몽 같은데. 혹시 이상한 일 겪은 다른 사람 없어? 궁금해진 나는 이 건물에 사는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 그중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몇 명 있었다. 몇몇은 이상한 발소리에 대해 이야기했고 일부는 문 손잡이가 저절로 돌려지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마음이 더욱 불안해졌다. 그래서 결심했다. 진실을 알아내기로 나는 문에 작은 CCTV를 설치하고 발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새벽까지 깨어있기로 했다. 새벽 2시쯤 그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녹화 중인 모니터 화면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발소리는 분명히 내 문 앞까지 다가왔다. 갑자기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다. 화면을 지켜보는 나의 온몸이 긴장감에 얼어붙었다. 그 순간 몸이 움직이지 않는 공포와 함께 복도불이 깜빡이며 꺼졌다. 심장은 내가 느껴본 적 없는 공포로 터질 듯 뛰고 있었다. 나는 머릿속의 생각이 정지한 채 그저 그 공포에 빠져 있었다. 그러다 더 이상 발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마침내 몸을 움직여 문을 열어보았다. 밖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 흔적조차 없었다. 그 기묘한 사건 이후 나는 집주인과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이 건물은 오래된 화재로 사람이 죽었던 곳이었고 발소리는 아마 그때의 기억이 남은 것일 수도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이후로 나는 이곳을 벗어나 그 발소리에서 멀리 도망쳤지만 여전히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그 소리가 마음을 맴돈다. 두 번째 이야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오랫동안 회자된 유명한 공포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이 마을은 겉보기에는 평범하고 조용한 곳이었지만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마을의 끝자락에는 오래된 저택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몇 년 동안 그 집을 피했고 그곳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꺼려했습니다. 이야기는 마을의 한 청년 민수에 의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민수는 대학을 다니던 중 방학을 맞아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도시 생활에 지쳐 있었고 시골의 평화로움에 몸과 마음을 쉬고 싶어 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첫날 민수는 어린 시절 친구들을 만나 반가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술 기운에 취한 친구 하나가 재미삼아 민수에게 오래된 저택에 얽힌 전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저택에는 과거에 한 가족이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족의 모든 구성원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고 그날 이후로 그곳은
버려진 집으로 남겨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에 귀신이 산다고 믿게 되었고 아무도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는 무서움을 느끼기보다는 그 이야기가 단순한 헛소문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은 술김에 민수에게 그 집에 가볼 용기가 있느냐며 장난을 쳤고 민수는 반항심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며칠 후 하늘이 어둑해진 늦은 저녁 민수는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손전등 하나와 친구들에게 빌린 낡은 카메라를 챙겼습니다. 저택 앞에 서자 커다란 대문이 그의 앞을 막아섰고 그는 잠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이성을 되찾고 대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어두웠고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몇 개의 방을 지나치면서 오래된 그림들과 부서진 가구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2층으로 올라서자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추위를 느꼈고 피부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문이 삐걱거리며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순간적으로 뒤돌아봤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2층 복도 끝에는 문 하나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피아노가 하나 있었고 손전등, 빛에 반사된 먼지 입자들이 반짝였습니다. 갑자기 피아노에서 하나가 울렸습니다. 민수는 놀랐지만 용기를 내서 피아노를 향해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그의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차디찬 목소리에 민수는 몸이 얼어붙었지만 곧 본능적으로 뛰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정신없이 계단을 내려와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뒤를 돌아갔을 때 그는 저택의 창문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희미한 형체를 보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보려 하지 않고 그곳을 빠르게 벗어났습니다. 다음 날 친구들은 민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고 민수는 짧게 저택에서 있었던 일을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랐고 일부는 여전히 그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다시는 저택 근처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학이 끝나자 마음속의 두려움을 안고 도시로 돌아갔습니다. 이후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그 저택에 대한 이야기는 조용해졌고 민수의 사건은 시간이 지나며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그날 밤의 속삭임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꿈이나 그의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민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의 경험담을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흥미를 가졌고 다시 마을의 저택에 대한 소문은 퍼져나갔습니다. 나중에는 몇몇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저택을 방문하려 했지만 대부분이 발걸음을 돌렸다고 전해집니다. 마을 저택의 전설은 그렇게 또 한 번 사회의 관심을 받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은 채 러궁에 들어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일 수도 혹은 누군가의 실제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두려움은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 저택에는 무엇이 있었던 것일까요? 모든 것은 각자의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비랜 날 오후 나는 친구들과 함께 경기도 외곽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고교 시절 우리는 함께 모험을 즐기곤 했고 이번에는 오랜만에 시간을 맞춰갈 수 있는 기회였다. 자연 속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싶었던 우리는 이원농가라는 고풍스러운 이름에 대여 숙소를 발견하였다. 온라인에 올라온 사진들은 오래된 그러나 매력적인 시골 농가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농가는 생각보다 훨씬 더 낡은 모습이었다. 벽에는 뚜렷한 균열이 있었고 지붕에서는 긴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다. 그러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푸른 잎들 사이로 소나무 냄새가 코끝을 스쳐 일행은 나름 만족스러웠다. 낡았지만 운치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주변 환경이 무척 평화로웠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몸과 주변을 산책하기로 했다. 해가 기울며 붉게 물든 하늘, 그 아래 펼쳐진 시골의 평야는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다만 적막한 분위기가 조금은 신경을 쓰이게 했다. 근처에 아무도 살지 않는 듯 마을은 조용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러다 황혼이 깔릴 즈음 우리는 농가의 옛 창고를 발견하게 되었다.
호기심 많은 친구 준기는 우리에게 창고 안을 탐험해보자고 제안했다. 겁 없는 녀석답게 그는 맨 앞장서서 낡은 문을 밀어 올렸다.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문이 열리고 앙상한 나무 판자들 사이로 어둠만이 짙게 자리하고 있었다. 손전등을 비추며 들어간 창고 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다. 준기가 농담을 던져 긴장을 풀어보려 했지만 어딘가 이상한 느낌은 점점 커져만 갔다. 바닥에는 누군가 급히 올려놓은 듯한 낡고 허름한 나무 상자가 있었다. 상자 위엔 묘한 기운이 감돌았고 근처에선 차가운 바람이 스치는 듯한 소리가 났다. 열보자. 준기의 목소리가 웅장한 공기에 퍼졌다. 나는 같은 생각이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나를 망설이게 했다. 그러나 호기심은 곧 공포를 눌렀다. 우리가 상자를 열었을 때 그 안에는 오랜 시간 잊힌 물건들이 있었다. 낡은 사진과 편지,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낯선 물건들이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문이 쿵 소리를 내며 닫히더니 창고 안에는 알 수 없는 속삭임이 울려 퍼졌다. 분명 우리 넷뿐인데 주위에 누군가 더 있는 것 같았다.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돌아보자 점점 흐려지는 형체가 우리를 보위하고 있었다. 걷잡을 수 없는 공포감에 나는 온몸이 굳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친구들은 침착했다. 우리는 서로 손을 맞잡고 두 손 모아 함께 그 창고를 벗어났다. 밖으로 달려 나와 숨을 몰아쉬며 되돌아보니 창고 문은 여전히 열려있는 채였다. 등골을 오싹하게 하는 기분을 뒤로하고 우리는 곧장 농가로 돌아갔다. 그날 밤 우리는 누구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것은 없는 바람 소리와 오래된 마루가 삐걱거리는 소리뿐이었다. 억지로라도 잠을 청하려 했지만 이상한 기운이 농가를 휘감고 있었다. 쓴 웃음을 지으며 억눌린 공포를 떨쳐내고자 했던 나는 문득 혼잣말하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이곳에서 나가라. 그 소리는 반복되었고 농가의 구석구석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더 이상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걸 직감했다. 아침이 오자마자 짐을 꾸리고 서둘러 농가를 떠났다. 돌아오는 길 우리는 도저히 웃으며 그저 해프닝으로 넘길 수만은 없는 괴담 같은 경험담을 가슴에 담아야 했다. 며칠 후 우리는 그 농가에 대한 기록을 조사해보았다. 충격적이게도 그곳은 한때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났던 장소였다. 시골 마을의 부유한 농가였던 그곳은 전쟁 중 가족이 몰살당한 슬픈 역사가 있었다. 그 이후로 농가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힌 채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다. 우리의 경험은 그 비극적인 과거 속의 영혼들이 남긴 잔상일지도 모를 일이었다. 우리의 여행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지만 잊을 수 없는 공포는 가슴 깊이 각인되어 오랫동안 우리의 대화 소재가 되었다. 그리고 그날 창고에서 들었던 속삭임이 여전히 귓가에 서성이고 있다. 어디선가 이 글을 읽고 당신도 언젠가 그 농가를 찾아간다면 늘 조심해야 할 것이다.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기억,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는 이야기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니 말이다.